비행할 때 외국인 손님이랑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주변의 모든 한국인 손님들의 귀가 쫑긋하고 내 영어를 들리는구나. 느껴져요.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져요. 아 진짜? 조용해. 특히 그 비상구 자리에 외국인 손님 타시면 저희는 외국어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손님이랑 얘기하는 건 긴장되지 않는데 주변의 한국 손님들이 귀 쫑긋하고 있는 게 갑자기 조용해져요. 내가 영어를 시작하면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친구의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이자 이제 국내항공사 제주항공에서 5년 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비행을 하다 이제 퇴사를 했고요. 퇴사 후에는 이제 승무원 꿈꾸는 친구들에게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인터뷰 가이드 이예린이라고 합니다. 모든 직군이 사실 마찬가지지만 네. 승무원하면 외국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. 근데 이게 취직을 할 때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정말 외국어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취업을 할 때는 스펙만 갖춰놓으면 돼요. 사실 토익 높다고 스피킹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완전 다른 문제죠. 완전 다르잖아요. 근데 토익은 진짜 한 두세 달만 노력하면 딸 수 있어요. 이게 못 딴 단어 없어요. 저는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무조건 다 되고 할 수 있어요. 네,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. 그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. 그리고 영어 면접 보긴 하는데 영어 면접보다 중요한 게 한국어 면접이거든요. 그리고 영어 면접은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해갈 수 있어요. 달달달달 외워서 달달달달 말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한국어 면접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너무너무 잘할 필요는 없다. 물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무조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엄청 뭐 유창하게 뭐 프리토킹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럼 일할 때는 혹시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? 일할 때는 사실 비행기에서 쓰는 외국어는 교육때 다 배워요.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로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다 배우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지장 없다? 맞아요. 지장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공부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외국인 손님이 그 스몰톡 많이 하시잖아요. 아 많이 하죠. 진짜 많이 하지. 탑승권 검사하거나 이렇게 살짝 마주치고 뭔가 약간 텀이 있다. 그러면 말을 걸어요. 네,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땐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럼 저는 그거를 싹 다 적어와서 집에 와서 다 영어로 다 바꿔서 연습했어요. 아, 하고 싶은 말을? 네,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되게 좋은 방법이다. 그리고 또 스몰톡을 혼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스몰톡 비슷하게 그쵸. 스몰톡조차도 주제가 네.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. 맞아요. 다 비슷하고 또 승객들이 승무원한테 말 거는 것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거든요. 그쵸. 그거를 다 정리해서 영어로 다 적어놓고 제가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하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.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한 번 더 말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방법이 레이오버 갔을 때 한번 말 걸어보는 거예요. 사람들한테? 네. 왜냐면 해외에서는 다들 눈 마주치면 웃고 그쵸. 인사하고 스몰톡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때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. 맞아.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도 영어를 원래는 진짜 못했거든요. 진짜? 네. 뭐 제 채널이 약간 그랬구나. 제 채널이 그래서 다들 제가 원래 영어를 잘한다고 지금도 못하기도 하는데 전에는 진짜 못했어요. 결국엔 미국 가서 많이 늘긴 했는데 영어가 느는 게 모든 분야를 한 번에 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처럼 비행기에서 일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또 쓰는 영어가 그 공간에서 쓰는 영어는 한정적이거든요.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내가 쓰는 말을 어느 정도 다 익히고 나면은 또 다른 공간, 뭐 식당이면 식당 주문할 때 그때 또 쓰는 말은 또 한정적이거든요. 또 그 공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영어를 완성을 시키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처음에 할 때 한국어로 다 써요 먼저.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. 그리고 외국인한테 써보고. 맞아요. 꼭 써봐야 돼요. 써보는 것까지 해야 완성해요. 맞아요. 한 번만 써보면 이게 다 기억에 남잖아요. 맞아요. 그때부터는 절대 안 까먹거든요. 사실 쓸 기회만 좀 자기 본인이 만들면은 훨씬 제가 보기에는 독해보다 훨씬 쉽거든요. 비행할 때 외국인 손님이랑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주변의 모든 한국인 손님들의 귀가 쫑긋하고 내 영어를 들리는구나. 느껴져요.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져요. 아 진짜? 특히 그 비상구 자리에 외국인 손님이 타시면 저희는 외국어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손님이랑 얘기하는 건 긴장되지 않는데 주변에 한국 손님들이 귀 쫑긋하고 있는 게 갑자기 조용해져요. 내가 영어를 시작하면. 그래서 저는 연습을 더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다짜고짜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말을 해야 좀 더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지? 부드럽게. 네. 원래 교육 때는
뭐 손님께서는 뭐 비상구 좌석에 착석하셨습니다.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쵸, 식으로 그쵸. 영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손님도 약간 당황하고 주변 한국 승객들도 아 지금 외운 거 달달달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싫어서 저는 연습했어요. 나 너한테 비상구에 관련해서 브리핑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잠깐 뭐 can I have your time 이런 식으로 먼저 말 걸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좀 앞에 한두 문장을 더 연습해서 말한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한국 손님들이 기쫑긋하고 있어도 덜 부끄러워요. 센스가 있었네요. 그런 거를 좀 때. 욕심이 있었어요. 더 잘하고 싶다는. 그래서 그런 연습 그리고 사실 승무원 하면 영어 공부하기 좋아요. 그쵸. 외국에 많이 맞아. 나가고 외국에 계속 손님들도 나가고. 어느 정도 타고. 맞아요. 외항사 일하는 분들은 또 더 하죠. 이제 완전 외항사는 다르지. 완전 다 외국인들이니까 네. 일하는 사람들도 다 맞아요. 영어 쓰고. 맞아요. 진짜 멋있어.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. 오늘 되게 낯서네요.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? 일할 땐 열심히 했습니다.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펙 같은 거 일단 어느 정도 되나요? 뭐 물론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맞아요. 한데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다들 준비를 하시는지 뭐 합격하시는 분 기준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단 토익은 대체로 다 갖고 있고요. 토익은 근데 낮으면 500점대에서 뭐 900점대도 많이 있고 되게 스펙트럼 다양해요. 넓죠, 승무원이. 엄청 넓어요. 근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600점대 이상은 600 이상? 받아야 되고 사실 600점대도 힘들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힘든 이유가 뭐 탈락한다 얘기 아니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. 맞아. 저는 네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신감. 연습이나 뭘 네. 하든 결국에는 그게 합격을 보장한다기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맞아요. 만들어주는 게 크거든요. 맞아요. 내 자신이 그냥 네. 이 정도 되면 됐다. 네. 이게 큰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스펙이 무조건 높아야 붙어요. 무조건 낮으면 떨어져요가 아니고 왜 낮은데 안 되냐면 낮으면 위축되고 내가 자신감이 신경 떨어. 써요. 그래요. 맞아. 그래서 괜히 그냥 그냥 면접관님은 의도 없이 한 질문에 혼자 찔리는 거예요. 혼자 맞아. 찔려서 막 당황하고 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 좀 스펙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제2외국어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 다양해서 있는 게 유리한가요? 확실히? 유리한데 막 이것도 무조건적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면접이 더 중요해요. 근데 면접 잘 못 보는데 난 스펙만 높일 거야 하면서 막 제2외국어 따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방향인가는 사실 모르겠어요. 그거보다는 면접 면접에서 준비. 네. 어느 정도 좀 좋은 네.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더 낫다. 네. 제2외국어보다. 네. 그래서 면접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제2외국어도 병행해도 난 전혀 뭐 걱정이 없고 자신감이 있다. 그러면 그때 제2외국어 같이 하는 거 추천드려요. 그럼 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 토익. 토익을 먼저 따요. 토익을 먼저 취득하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면접에 집중을 해요. 면접에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.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추가 스펙, 뭐 봉사활동, 제2외국어, 스피킹 이걸 그때 하는 거지. 면접 준비 안 됐는데 뭐 추가 스펙을 할 필요는 없다.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어학 정도. 네, 맞아요. 영어. 토익으로 많이 보나요? 뭐 스피킹 같은 거나 뭐 다른 거보다? 스피킹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토익을 많이 해요. 그리고 토익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것도 스피킹 점수만 갖고 있어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냥 다 있는데 네. 내가 없으면 불안하구나. 맞아요. 다 있는데 없으면 괜히 면접관님한테 질문 한 번 더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본인이 당당하면 답변 잘하면 돼요. 근데 대부분 그치. 답변 잘 못해요. 그때. 쉽지 않죠. 네, 위축돼서. 그 외에 또 중요하게 뭐 생각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?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승무원 면접에서 그 틀에 갇혀요.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? 라는 게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말 하면 안 돼. 무조건 착하게만 말해야 돼. 그런 말 쓰면 안 돼. 이런 게 많아요. 특히 승무원 면접이. 왜냐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좀 갖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솔직하게 해도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치아 미소 계속 유지해야 되냐고 물어봐요.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미주하는 게. 진짜 치아 미소를 유지 안 해. 사실 비행할 때 15분, 20분 동안 이렇게 웃고 있을 일이 없거든요. 말하고 있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있지 그렇게 억지로 웃고 있지 않아도 돼요.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서워. 내 앞에서 15분 동안 웃고 있으면 치아 미소 하면서. 무서워요. 근데 이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거에 빠져서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러면 돼, 뭐 이러면 안 돼 이런 틀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합격률을 높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건 어때요? 이거는 저도 생각해보는 건데 물론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자세는 중요한데
이거 아니면 안 돼서 아.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네. 조금 힘들잖아요. 맞아요. 어.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. 그쵸. 네. 그게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야도 좁아지고 긴장하고. 긴장해서 잘 못해요. 그래서 긴장하다 보니까 표정도 굳고 막 떨리고 아무 말 하게 되고 갑자기 그냥 준비하지 않은 그냥 아무런 말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긴장해서. 근데 오히려 마음 편하게 먹으면 여유롭게 면접관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. 사실 그 승무원 면접도 면접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사람이랑 사람이 하는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맨날 하는 많이 답답하셨나봐요. 아니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을 해서 놀랐어요. 그러니까 승무원들 이제 그 컨설팅 해주잖아요. 네. 할 때 많이 답답하셨나봐요.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.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. 싶어. 네, 간절해서 그런 건데 그게 오히려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고 그 부담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면접관님이랑 대화하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결과가 좋을 거예요. 왜냐면 면접관님들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대화도 잘 되고 잘 통하니까 인상이 좋아지잖아요. 그럼 호감이 가고 그래야 합격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전부터 너무 막 갖춰진 모습으로 막 일방적으로 막 외운 거 통보하고 오면 면접관님은 설득이 안 되죠. 그렇죠. 지금 어떻게 보면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계시잖아요. 면접 같은 거. 네.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실 텐데 그 승무원을 준비하고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많죠. 많은데 일단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 승무원 준비라는 게 되게 막연해요. 그러니까 아예 스펙 몇 점 이상이어야 돼.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. 이게 없으니까 그 탈락장을 볼 때마다 다 자기 탓을 해요.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탓하고 그러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.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. 왜냐면 저도 승무원 준비할 때 자존감이 진짜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합격하고 비행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그 순간은 잠깐이고 그렇죠. 사실 그 가장 예쁠 때잖아요. 승무원 그 그쵸. 취업 준비하는 그 나이가. 근데 되게 어릴 때 하고. 맞아요. 가장 어릴 때.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기 전부터 지레 막 겁먹고 나 못할 거야. 뭐 저는 안 돼요. 뭐 저 스펙도 안 올라요. 뭐 면접도 못해요.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하기로 한 거 되게 젊은 나이에 뭐든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냥 한번 노력해보고 스펙도 한번 제대로 높여보고 준비해보고 완전히 올인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. 너무 막 제대로 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아요. 맨날 저한테 막 저 이런데 될까요? 저 이런데 맞아. 될까요? 근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. 저도 키 작고 학점 낮은데도 노력을 해서 됐잖아요. 그리고 현직에서 비행을 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. 뭐 키 작은 사람, 큰 사람, 스펙 낮은 사람, 높은 사람, 이런 사람, 저런 사람 진짜 많으니까 그냥 그 소중한 시기를 막 자존감 깎아내리면서 보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면 좀 꿈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도움이 혹시 필요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랑 홈페이지 같은 거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 강의에 제가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미리 보기 강의도 업로드 해놨어요.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승무원 관련 꿀팁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승무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